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3회 HSP 올림피아드 대상을 수상한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뇌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25살인데요. 연수로 따지면 14년 몇 개월 차인데 제가 반올림을 조회해서 15년 차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 제가 제3회 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세인트 존스버리 아카데미라는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UC 버클리 대학교에 다니다가 2년 전쯤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서 작년에 전역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뇌교육 15년 차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저는 뇌교육 말고 또 사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요. 영어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이 앞에서 말하는 이런 웅변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전 뇌교육을 통해서 얻었었고요. 그 얻는 가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뇌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전이었죠.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고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은 많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심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쓰면 쓰러졌었습니다.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왔냐? 다 뇌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정말 평범했고 공부도 정말 어중간하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닌 그런 학생이었었고, 근데 그런 학생이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검사였었는데요. 그게 저희 가문의 영광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희 할머니께서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세뇌 교육의 결과로 나는 검사가 되어야겠다, 검사가 되어야겠다 라는 제가 가진 꿈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께서 시키신 꿈을 제 가슴속에 품고 살아오던 찰나에 이 뇌교육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뇌교육을 시작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HSP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HSP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핵심 과정으로 안대를 쓰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카드를 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남들이 볼 때는 저 터무니없는 것을 왜 하냐? 저게 무슨 도움이 되냐 대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안대 속에서 카드를 보면서 모든 것을 배웠었습니다. 딱 안대를 쓰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턱 밑까지, 이 가슴골까지 오는 그런 안대인데 숨이 막히고요. 숨을 쉬고 싶은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맨날 잘 보이는 눈을 뜨고 다니다가 안대를 쓰게 되니까 눈을 감게 되고 너무 답답하고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자신의 한계를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안대 속에서. 그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만든 상황에서 눈앞에 카드를 보기 위해서 정말 고도의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호흡이 잘 안 되는 것도 극복을 해야 할 거고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그 장애도 극복을 해야 할 거고요.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 단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HSP 내에 있는 카드복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안대 속에서 봤던 것은 카드의 색깔도 도형의 모양도 알파벳도 아니고요. 제 가슴 속에 정말 묻혀져 있던 바로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제 한계를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매일매일 넘다 보니까요. 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장애물이 눈앞에 놓여있는데 그걸 또 극복하고 또 극복하다 보니까 제 깊은 내면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내면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뭐였었냐면은 정말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그게 과연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나만 행복하다면 그게 정말 내가 바라는 행복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주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위를 바라보다가 그래 주변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우리나라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 저는 정말 당당한 사람이었고 그 무엇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걸 깨닫고 내가 우리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나라만 잘 산다면 지구 반대편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만 잘 산다면 그것도 과연 내가 원하던 길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한번 되어보자. 내가 이 지구를 바꿀 수 있는 지구 경영자,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꿈과 비전을 제 가슴 속에 가지게 됩니다.
자신감도 굉장히 부족했었고 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어떤 잠재력이 들어있는지 단 1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자신이 그냥 오리인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뇌 교육을 통해서 제 한계를 계속 극복하고 제 내면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제가 정말 원하는 꿈을 가진 순간부터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이 뇌교육을 통해서 제가 힘든 과정을 극복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정말 선진 교육을 배우고 선진 문화를 배워서 국제적인 리더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한번 갖춰보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미국에 갑니다. 처음에 미국 갔는데 이게 제가 제일 처음 살던 기숙사였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아름답나요? 이 기숙사 이름이 The Bar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마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전통 있는 건물을 함부로 허물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마구간으로 쓰던 건물을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사로 바꾼 겁니다. 나름 광역시라는 대도시에서 5분만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는 그런 호황된 아스팔트에 갇힌 도시에 살았었는데 미국에 딱 가니까 마구간에서 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트에 뭘 사러 가려면 차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네요. 그리고 주변에는 말이 다 안 통하는 외국인 친구들이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도 중학교 때 단 한 번도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영어에 자신이 있었었고요. 제가 정말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How are you?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의 99%가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미국인을 만나가지고 미국인이 How are you? 라고 묻길래 제가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하니까 벌레 보듯이 쳐다봅니다. 세상에 저런 말도 있나? 제가 그런 영어를 달고 미국에 처음 가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일주일 동안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요. 어머니께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정말 힘들게 왔는데 너무 죄송해서 전화도 못 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까? 여기 물이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밥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첫 일주일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에 보시면은 제 첫 일주일 때 사진입니다.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암울해 보이죠. 세상을 잃은 표정입니다.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러다 찰나에 제가 떠올립니다. 그래 나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미국에 온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꿔보자고 나를 바꾸고 우리 민족을 바꾸고 우리 세상을 바꾸자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고작 말 안 통한다고 고작 주변에 모르는 새로운 환경이라고 이것을 포기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국제적인 리더가 되려면 이보다 더 큰 장애물도 엄청 많을 텐데 이 정도도 못 견뎌서 되겠냐 김재용. 그 꿈과 비전을 다시 떠올리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말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노트북을 들고 가서 수업 시간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을 합니다.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나왔는데 숙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 녹음한 걸 집에 들고 가서 다시 처음부터 기숙사에 들고 가서 마곡간에 들고 가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숙제하고 다 하고 노는데 한두 시간이면 다 끝이 납니다. 저는 수업했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다고 5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숙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가 너무나도 모자랐습니다. 근데 미국 학교는 공부하고 싶다는데 공부를 안 시켜줍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라고 합니다. 기숙사에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또 룸메이트 자니까 옆에서 불 켜고 공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대책을 떠올립니다. 이 더운 날 제가 살던 지역이 여름에는 위로 40도, 겨울에는 아래로 40도 내려가는 극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날 이불을 덮어쓰고 후레쉬를 켜고 그 이불 속에서 새벽 3, 4시까지 매일매일 4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연필을 드는 이유가 펜을 드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펜을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펜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 펜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족할 때까지. 그렇게 새벽 3시까지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4년을 공부한 결과 저희 학교에서 최초로 아시아인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차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차석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아시아인 최초로 3,000명이 되는 관중들 앞에서 졸업 연설도 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게 동기부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부여의 차이가 저를 만들었고 그 동기부여를 저를
뇌교육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미국 가서 넌 공부만 했겠네. 실제로 한국 친구들이 미국에서 별명이 널드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공부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1000명이 사는 학교였었습니다. 200명이 기숙사생이 있고 800명이 출퇴근하는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00명과 200명 사이에 인종차별이 너무 심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기숙사생들을 너무 무시하고 백인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갭, 그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따졌습니다. 왜 이런 걸 방치해 두냐. 그러니까 그게 학교 전통이랍니다. 이미 150년간 이어온 전통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학교가 못 바꾼 거 내가 바꿔보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인한테 그냥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막 묻습니다. 우리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가 있는데 우리 기숙사에 게임 한 판 하러 올래? 라고 하면 10명 중 한 4명 정도, 5명 정도는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벌레 보듯이 보고 꺼지라고 합니다. 마늘 냄새 난다. 저리 가라. 난 너희들이랑 안 논다. 그렇게 퇴짜를 맞고 저는 다짐합니다. 네가 내한테 와서 같이 놀자고 하는 날을 내가 만들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애들을 데려오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내 체조도 알려주면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끝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집을 갑니다. 그 집을 가니까 베란다에서 미국인 친구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저와 함께 놀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장벽을 허물었었고 제가 한국인의 문화를 알렸고 한국인들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때 학교에 있는 10개의 리더십 포지션 중에 8개를 제가 다 하고 왔습니다. 또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UC 버클리에 입학을 했었고요. 이제 저희 학교는 제가 경제학과로 들어갔는데 이제 보면 위에 프린스턴, MIT, 하버드 이런 학교들과 같이 어깨를 나누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저 잘 되라고 미국 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미국 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얻은 꿈과 비전이었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제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교육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잘 돼야 올바른 영재들과 인재들이 나오고 그 올바른 인재들과 영재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이 세상을 경영해야지 올바른 세상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미래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 정말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대단하구나 하고 모두 배워서 전 세계가 잘 살 수 있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끝으로 뇌교육은 퍼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10년 전, 심지어 대상을 받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저도 뭐가 바뀌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제가 꿈을 위해 나아가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뇌교육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은 겁니다. 퍼즐처럼 처음엔 조각조각이 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큰 그림이 됩니다. 그 큰 그림이 바로 꿈과 비전이었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넘어지지 않고 항상 나아가게 되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